네. 안녕하세요. 갑인날입니다. 갑인날인데 즐거운 갑인날이니까 오늘 갑목에 대해서 이제 먼저 번에 그 개수를 했는데 상당히 그 조금 전에하고는 좀 양상이 좀 틀리게 좀 심도 있게 아울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일주 하나만 놓고도 그냥 한 번에 그냥 통변할 수 있는 아주 기본 통변입니다. 기본 통변. 식간론의 이제 갑목인데 갑목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이제 어떤 그 뜻을 아우른 다음에 넘어갑니다. 갑목은 일단 그 식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보냐면 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다. 수는 지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생명이거든. 생명. 생기, 생명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에서 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 목이 좀 없다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생기가 없어 보이고 좀 우중충하게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특히 이제 이 갑목 같은 거는 아주 우리가 그 갑목의 기상을 보면은 저 정릉에 가면 그냥 무슨 잣나무 숲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크게 올라가는데 그냥 막 수십 메타가 그냥 올라가잖아요. 곧장 올라가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을목은 휘는 그 자성이 휜다면 갑목은 뭐야?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아주 꺾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갑목사주는 위로 그냥 곧장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좋게 이제 발동될 때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아주 그 활동력도 왕성하고 어떤 생기가 넘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요게 이제 반대적으로 조금 이제 이 갑목이 좀 문제가 있으면은 갑목이 좀 여러 개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너무 그 솔선수범이 지나쳐가지고 좀 설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 가면 내가 대장 노릇을 해야 되고, 원래가 그 갑목은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머리 두 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두목형인데, 거기다가 이것이 한 개 아니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어디 모임에 가면 설칠 수도 있고 그런 기운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목을 보게 되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그 사주에서 목을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냐면 목을 도와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 그죠? 수가 있고 목의 기운을 갖다가 빼주는 거예요. 이 화를 갖다가 요걸 수목 화를 갖다가 뭘로 보냐 하면은 나를 도와주는 거 갖다가 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 기로 봅니다. 요건 이제 요건 신으로 보는 것이고, 요건 이제 기로 봅니다. 그래서 정신기라고 하는 글자인데, 갑목이 물이 어느 정도 있을 적에 갑목이 좋은 건데, 물이 만약에 사주 내에서 굉장히 미약해요. 미약한 상태에서 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어머니의 그 기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서 부모한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반대로 물이 너무나 많아. 물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썩을 수가 있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뜰 수가 있죠. 그걸 뭐라 하면 수다 목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수가 많아서 목이 부패될 수 있고, 또 물에 뜰 수가 있는데, 특히 을목 같은 거, 지지에서 내려오는 그 묘목 같은 거는 수다 목부 사주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수다 목부 아니야. 수다 목부가 되면 나무 뿌리가 썩어버리면 문제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제 을목 사주 같은 것이 자묘 형살이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수다 목부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주를 이제 보는 것이고, 반대로 화가 너무나 많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불이 많아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돼? 타버리는 그런 성구가 다 뭐라고 그래요? 화다 목분이라고 합니다. 화다 목분이면 새빠지게 남한테 그냥 봉사하고 알려주고 난 베풀었는데도 거꾸로는 허무하고 돌아오는 게 없고, 일은 많이 벌리는데 화가 많으니까 금이 약해지니까 마무리를 못하고, 이런 이제 성국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금 공부하는 것은 식간론의 그 세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억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억부하고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격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도 결국 맨 마지막에 뭘로 가면 격국론자들도 보면 신강작으로 나간다고. 격국에서는 신강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오로지 이 억부에서만이 뭘 보는 거예요? 신강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길신과 사흉신인데 사길신은 생조해 주는 것이 이제 용신이고 또 사흉신은 극제해 주는 것이 이제 용신인데 그런 그 차이라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식간론의 세계는 틀립니다. 식간론에서는 두 가지의 논법이 있는데 식간론은 지금 적천수에서 얘기하는 그 적천수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우르고 있는 것은 적천수의 식간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억부하고 격국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 그런데 이 적천수에서 얘기하는 식간론하고 궁통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오후에 이제 공부하는 것은, 요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난강망과 다른 말로 이제 궁통이라고 그러는데, 궁통에서 얘기하는 이 식간론의 체계하고 적천수에서 얘기하는 이 체계가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냐면 패가 갈린다고. 나는 적천수 파야. 이걸로 보니까 안 맞더라. 해가지고 또 궁통으로 가. 궁통으로 갔다가 또 이 격국으로 보면 또 안 맞아. 안 맞으면 또 억부로 가. 여기서 헤매는 거, 사람들이. 하지만, 이 사주학도, 일종의 뭐냐면 어떤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뚫은 사람은 많아. 억부로 뚫은 사람도 많고, 격국으로 뚫은 사람이 있다니까. 또 뭐예요? 식간론에서도 적천수로 뚫은 사람이 있고, 궁통으로 뚫은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야? 이 꿰일지를 모르는 거야. 이 꿰는 게 이게 도거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어떤 사업도 그러고 어떤 모임도 그러고 어떤 뭐든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요령이 필요하다고, 요령. 이 요령이 바로 뭐냐면 식간론이라고. 그래서 사주를 풀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식간론의 이 체계를 간목서부터 개수까지가 그냥 일목적용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요것이 이제 요령이 딱 생긴 다음에 용신만 하나 아우러 놓고 그 다음에 통변은 뭐 무궁무진한 거니까요. 그건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계속 가면서 이제 지식의 흡수가 이제 더 많을수록 통변이 아주 방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공부하는 그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은 뭐냐면 통변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그 이제 처음에 간목서부터 지지의 임목을 이제 공부합니다. 완전 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들어갔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간목. 간목은 속성이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거 기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니까 이 간목사주는 뭘 제일 싫어하느냐 이거야. 나는 곧장 올라간다고. 근데 이 간목사주가 본질상 이 간목은 뭐야? 을목의 조합을 갖다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다. 왜? 간목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옆에 그냥 이 싱덩쿨이 덩쿨나무가 그냥 껴가지고서 내 올라가는 걸 방해한다 그죠 이게. 그래서 간목사주를 볼 적에 을목이 있는 거 없는 걸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을목이 신약사주면은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겁재잖아요, 겁재. 겁재면 도움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간목사주는 을목한테 본질상 뭐야? 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이라도 그래요. 그런데 간목사주는 겁재보다 뭘 좋아하냐면 이 비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간목을 만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쌍목위림이다. 그래서 사주를 탁 보는 순간에 간목이 간목을 만나면 이거 쌍목위림 사주 아니야. 쌍목위림이 터지면 이거는 울창한 숲의 형국입니다. 쫙 빽빽 그냥 정리에 그냥 수목 쫙 올라가는 그런 그 형국이 되기 때문에 쌍목위림이 된 사람한테 그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야? 활동력이 왕성하다. 그래가지고 뭐야? 경쟁력에서 강한 명식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간목사주가 이 을목을 만날 때가 우리가 가장 깊게 볼 게 있어요. 이것이 간목이 을목을 만나고 간목이 간목을 만날 땐 반드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근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를 깔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간목이 간목이 있는데 뿌리가 없어. 그건 뭐예요? 쌍목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간목이 을목을 만나는 걸 등락개갑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건 안 좋은 등락개갑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 좋은 게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 을목이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묘진에서 뭐야? 뿌리가 있잖아요. 인묘진에 뿌리가 있고 뭐야? 해묘미에서 뿌리가 있으니까 묘는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 아웃시킨다고 치자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간목이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오리지널 뭐예요? 쌍목 이름이 터진다고. 그런데 이 을목은 안 좋은 그 글자인데 이것이 만약에 묘에다가 뿌리 박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겁재의 순위가 더 증폭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을목이 사주팔자에서 겁재가 안 좋은 쪽으로 나간다. 그때
안 좋다. 겁재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온다는 거야, 이거. 겁재. 겁재. 이거는 이제 내 재성을 갖다가 탈취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또 이것도 이 비경겁재 갖다 이제 겁재 탈일이라고 해가지고 인수의 기운을, 을목이 수의 기운을 빼먹는다, 이게. 그래서 안 좋다고 보는데 인수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 겁재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은 첫째가 뭐야? 무슨 복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이게 무슨 첫째가 이 겁재는 재성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복이 없어요. 갑목이 을목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 복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부모 복도 없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뭐야? 처가 되겠죠. 이게 왜 처복이 없냐면요. 편제는 남의 돈이고 남의 여자입니다. 남의 여자, 남의 돈 같은 거는 비견이 들어와서 비극지를 친다고 큰 데미지가 없다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근데 뭐야? 이 정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조박이 있다. 조박 남편 누구야? 누구 마누라야. 누구의 마누라다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의 여잔데 그 소중한 그 정제를 갖다가 뭐가 들어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목사주가 지지에 묘목이 뿌리 박았다 그러면 이건 벌써 뭐야? 마누라하고는 인연이 없다는 그런 암시가 있다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토 같은 거는 뭐예요? 진토는 갑목이나 을목을 공이 진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좋습니다. 옥토기 때문에 이 묘목보다는 틀려요. 순위가 많이 감소가 된다고. 그리고 해수 같은 거는 뭐예요? 갑목이 해에다 만나면 장생이거든요. 장생인데 을목은 해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가 된다고. 요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을목은 해를 만나면 양생, 음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갑목사주가 해에다 뿌리면 을목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왜? 갑목이 뿌리가 장생으로 뿌리 박으니까. 근데 을목은 이 묘 같은 게 지지했으면 이건 진짜 아주 오리지널 뭐야. 탈제로 들어간다니까. 돈하고 마누라하고 형제, 친구 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요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냥 등락개갑에서도 지지의 통분된 베이스가 어디다 뿌리를 돋는 거에 따라서 마누라 복이 없다. 돈 복이 없다. 아버지하고 인연 없다. 형제 복도 없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뭐야. 갑목이 을목을 만났는데 동업을 했다. 이건 동업하는 즉시 뭐야. 남한테 그냥 돈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갑목한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갑목은 우리 이 신체를 보면 뭐야? 머리란 머리. 머리인데 을목은 뭐로 보는 거예요? 뇌라고, 뇌. 그래서 갑목이 을목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좀 어때요? 신경질적이다고. 신경질적인데 특히 을목이 묘에다가 뿌리를 박으면 어때? 더 신경질적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을목이 해에다가 지지해서 해에다 뿌리 박으면 좀 덜해. 그런데 을목이 묘에다 뿌리 박은 사람들은 뭐야? 이거는 그 목이 많아가지고서 신경이 좀 문제가 있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 신경 과민이라고 있잖아요. 신경 쇠약이 있고 신경 과민이 있다고. 나 같은 사실은 이제 목이 조금 약하니까 뭐 자다가 뭐 타라락 됐다면 나는 그냥 밤새는 거예요. 진짜 잘 못 자겠더라고. 근데 신경이 과민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볼 적에. 뭐 별것도 아닌데 신경 쓰고 해가지고 지 혼자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 갑목이 을목을 만난 상태에서 지지에서 뭐야 귀문관살로 엮이게 되면요 문제 심각해요. 귀문관살로 엮이게 되면은 신경 쓰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정신병원으로 가는데 그것이 특히 일과 연지에서 귀문에 걸리게 되면 정신병원 가는데 그것이 뭐야 신약으로 떨어지게 되면 백발백중입니다. 신약사주의 귀문관살이 엮이는 거예요. 그게 요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통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목이 을목을 만날 적에 쓸 때가 있다고. 무조건 하고 갑목이 을목 만나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을목을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거? 관살이 들어올 때 경금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이게 갑목을 그러니까 일주가 신약할 때입니다. 일주가 힘 강할 때 갑목과 경금의 조합을 뭐라 그래요? 흠목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흠목위자가 되면 뭐야? 조직계통에서 발복되고 의리가 있고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갖다가 갑목은 경금을 만날 때 진짜 멋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일주가 약해. 일주가 약할 때 막 그냥 이 경금은 뭘로
뭐냐면 독질 아마 독질. 일주가 약한데 독질을 막 패고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 가면 주눅 들어요. 사회생활 가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주눅 든 사람이 있다고.